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 제1고등학교 1학년 중세국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B형 문제는 히읗 종성 체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기 1을 보고 보기 2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1을 잘 이해하면 보기 2의 예시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을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보기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세국어 체연 중에는 히읗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연을 히읗 종성 체연, 여러분 종성이라는 건 우리 음절에서 맨 끝에 오는 것, 즉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히읗 종성 체연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요. 먼저 뒤따르는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여러분 모음이라는 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런 걸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을 때 히읗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볼게요. 자, 따히 여러분 이 따에 히읗 받침 적혀 있는 이것이 현대국어에서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따의 밑에 받침으로 히읗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이라는 뜻의 단어도 그때 당시에는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히읗 종성 체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라는 모음으로 조사가 왔을 때 이 종성의 히읗을 옆으로 옮겨 적어서 따히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히읗은 뒤따르는 기역 디귿과 어울려 키읔, 티읕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국어 의문변동 배웠을 때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합쳐지고 그리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축약된다는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따의 히읗 받침 얘가 디귿을 만나면 티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뒤에 디귿과 히읗이 디귿과 어울려서 티읕이 됐으니까 따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왔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왔을 때 히읗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따의 히읗이라는 이 히읗 종성 체연이 왔을 때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오면 히읗은 떨어지고 이 시옷이 히읗이 있던 자리에 와서 따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2로 넘어가서 중세국어의 이제 그 예시가 어떻게 히읗 종성 체연이 실현되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을 보면 여러분 나라라는 건 지금 마찬가지로 나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도 히읗을 받침을 가지고 있는 히읗 종성 체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라는 히읗 종성 체연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적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히읗을 옮겨 적어서 나라을 이렇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보니까 길에 히읗 받침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현대국어의 길이라는 뜻인데 길 역시도 히읗 종성 체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예요, 여러분.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오면 히읗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히읗이 있던 자리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하고 시옷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과 박 할 때 그 안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 체연이었는데 뒤에 있는 이 히읗이 기역과 만나면 뭐로 어울려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키읔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안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0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의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걸 고르래요. 자,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운 주격조사의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격조사가 앞말이 어떤 의문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이응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고 영 형태, 그리고 모음만 오는 이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 1에서 친절하게도 앞에 오는 말이 어떤 의문 조건에 따라 이 세 가지로 오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기역을 볼게요.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자음 다음이라는 건 받침이 오는 말 다음에 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밥이라고 해서 받침이 있는 말 비읍 자음 뒤에 왔으니
비읍 자음 뒤에 오는 말이니까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가 오겠죠. 그래서 이 비읍이 여기로 옮겨가서 밥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니은을 볼게요.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 형태로 실현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볼게요. 활쏘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을 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단모음 이로 끝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이로 끝나서 아무것도 없는 영 형태로 실현되었고, 그래도 주격조사는 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국어에 보면 이렇게 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라는 말이 있는데 중세국어에서 애는 반모음 이를 뒤에 가지고 있는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영 형태로 실현되어서 주격조사가 영 형태로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을 볼 건데요, 여러분. 네 번째 점을 볼 건데 모음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그냥 모음만 있는 이 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이 쇼가 음매 이 소인데 여기에 지금 요 모음이니까 이 이외의 모음이니까 이 모음만 있는 이가 와서 합쳐져서 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느 것에도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예시에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디귿을 볼게요. 의문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대요. 현대국어에서도 여러분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흔히 생략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철수 밥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의문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보면 디귿이 되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여러분. 꽃 좋고, 자, 꽃이 좋고인데 현대국어 해석 봐도 여기 지금 조사 안 쓰여 있죠, 여러분. 주격조사. 나무가 셋는 서 있는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현대국어 봐도 주격조사 쓰여 있지 않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오모음으로 앞 말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영형태로 실현되는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의문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기 2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먼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여러분 중세국어 해석 볼 때 현대국어 해석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 날이 저물어라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날이라는 말이 앞말에 왔나 봐요. 그러면 지금 리을이라는 받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주격조사의 형태 와야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이응을 가지고 있는 이 이의 형태가 와서 얘가 여기로 옮겨 적어서 날이가 된 거예요. 그럼 A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B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자 오나다 들으시고, 태자가 온다 들으시고, 여기 보면 현대국어에서 여러분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 태자니까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서 주격조사가 와야 되면 지금 A, B, C, D, E의 E처럼 지금 이 모음만 오는 이렇게 왔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국어 해석 봐도 지금 얘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의문의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라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다리가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다리가 쓰였는데 지금 다리가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 교량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격조사 영 형태로 실현돼서 보기에는 주격조사가 없지만 영 형태로 실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이 되겠습니다. D를 볼게요, 여러분. 현대어 해석본이 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럼 얘는 아들, 여기에 지금 받침이 있으니까 주격조사 동그라미 있는 이가 온 거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옮겨가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기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자라고 해서 여러분 모음으로 끝나서 모음만 있는 이가 왔는데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의 어느 것에도 밑줄 쳐져 있지 않은 이 세 번째 점에 해당하는 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역 있는 거 여기 두 개 있죠, 여러분. 기역 A, D 해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평가 문제 지금 13번 풀면 여러분이 관형격 조사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학습활동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체언,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 오는 체언이라는 거예요. 체언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는 건데 어려우면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선행체언이 무정물, 그러니까
뭐 돌 이런 것처럼 사물 이런 것처럼 감각이 없는 대상일 경우에는 시옷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사람 동물처럼 감각이 있는 것일 때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아래아가 있는 의와 아래아가 없는 그 의가 쓰인 의 이 두 가지 등이 쓰인다는 거예요. 다만 유정물이라도 사람과 동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에는 이들 대신 시옷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를 참고해서 선행체언과 후행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에 기역 미음에 채워보세요, 여러분. 자,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관형격 조사에는 크게 시옷과 그리고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세 단계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어떻게 판단하냐면 알고리즘 첫 번째는 자, 먼저 유정물이냐 또는 무정물이냐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정물이에요 라고 하면 유정물입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 돼요. 높임의 대상이냐 높임의 대상이 아니냐. 자, 그러면 만약에 무정물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관형격 조사 시옷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두 번째에서도 높임의 대상이다 라고 판단되면 유정물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라면 시옷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떤 판단이 되냐면 양성모음이냐 앞에 선행체언에 쓰인 마지막에 쓰인 모음이 양성모음이냐 아니면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자, 양성모음이면 어떤 관형격 조사 써야 돼요? 그렇죠. 아래아가 있는 의를 쓰면 되고 음성모음이면 아래아가 없는 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그럼 선생님 양성모음이 뭐예요? 음성모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요. 양성모음은 아래아 그리고 오 이런 계열의 친구들을 양성모음이라고 하고 음성모음은 우, 이런 친구들을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성질을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행체언 앞에 오는 이 말을 후행체언 이 뒤에 오는 말에 이제 관형격 조사로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할 때 우리의 소원하면 이 현대국어의 우리라는 말과 이 소원이라는 말을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우리를 선행체언 그리고 소원을 후행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의 학습활동에 있는 이 선행체언, 후행체언을 관형격 조사로 연결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 선생님이랑 방금 본 세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바님부터 등잔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바님은 먼저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유정물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바님은 높임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바님은 높임의 대상이죠, 여러분. 뒤에 님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옷 쓰면 돼서 1번은 아바님 하고 관형격 조사 시옷 써서 뒤에 있는 후행체언 곁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보니까 아바님의 곁 해서 의를 쓰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려기가 기러기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럼 그려기 유정물일까요? 무정물일까요? 동물이니까 유정물이겠죠. 그럼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러기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려기에 쓰인 모임이 양성 모임이냐 음성 모임이냐를 볼 건데 지금 그력에서 여가 쓰였죠. 여는 지금 여기 음성 모음의 어와 같은 계열의 친구죠. 그러니까 음성 모음인 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력의 그리고 목이니까 이 기역을 여기로 넘겨가서 그력이 목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볼까요? 기력이 목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아달인데요, 여러분. 그럼 아들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첫 번째 유정물이냐, 무정물이냐. 아들은 사람이니까 유정물이죠. 그러면 높임의 대상이에요,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아달에 쓰인 모음 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들, 여기 아래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성 모음이 쓰고 있어서 양성 모임이 쓰인 관형격 조사 아래야 쓰인 의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달 플러스 아래야 쓰인 의 쓰고 뒤에 후행체연인 나흐 써주면 되는데 이 리을이 여기로 옮겨간 거니까 아달의 나흐 이게 되겠죠.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아달의 나흐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럼 4번 리을을 볼게요, 여러분. 수풀이에요, 여러분. 자, 수풀인데 수풀은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풀이니까 여러분 무정물이죠. 답 바로 나왔죠? 쉬웠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풀하고 관형격 조사 시오 쓰고 뒤에 후행체연 가온데 써주면 되니까 4번 볼까요? 수풀 가운데 맞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여러분. 등잔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그렇죠, 무정물이죠. 사물이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4번과 마찬가지로 답이 나왔죠? 5번은 등잔하고 시오 쓰고 기름 쓰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등잔 기름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수능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지금 이 보기에서는 여러분 애가 이중 모음이었다라는 근거가 궁금하다라고 해가지고 탐구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애가 단모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얘가 이중 모음이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선생님의 말을 볼게요. 애로 끝나는 체형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대요. 체연의 끝소리 조사의 형태를 보니까 여러분 조사의 형태 보니까 얘 다 지금 무슨 조사냐면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가 나타나는 환경 어떤 조사랑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주격 조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라를 빼면 다 주격 조사의 환경이에요. 체연의 끝소리가 자음일 경우에 이 라가 온대요, 여러분. 집이라 보니까 집 플러스 앞말이 받침이니까 이 라가 오고 이 비읍이 여기로 옮겨가서 집이라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앞말이 단모음이나 반모음이일 경우에는 영형태의 라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우리는 뭐 친구 사이이다 할 때 그 사이이다인데 사이에서 얘가 지금 단모음 이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사이에 플러스 영형태의 라가 쓰여서 사이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불휘라도 볼까요, 여러분? 중세국어에서 이 위 역시도 이중모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중모음이에요? 그렇죠. 반모음 이가 뒤에 있는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으니까 불휘라에서 이 뒤에 위에 있는 이 이가 반모음 이이기 때문에 불휘 플러스 영형태의 라가 쓰여서 불휘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모음이면 단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그 밖에 모음일 경우에는 모음만 있는 이가 온 라가 쓰인다는 거죠. 자, 전체라 얘는 전차 이유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까닭이다라는 건데 전차에 아래아가 쓰였으니까 이 라가 쓰여서 합쳐져서 전체 라가 된 거죠. 곡도라는 건 꼭두각시라는 뜻이었는데 곡도 역시도 여러분 이 모음 이외의 모음 오가 왔으니까 이 라가 붙어서 곡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를 볼게요. 금은 이제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하고 플러스 영형태의 라가 쓰이고 하는 아래라에 마찬가지도 아래 플러스 영형태의 라가 쓰였죠. 그런데 영형태의 라가 쓰이려면 뭐라고 했어요? 체연의 끝소리가 단모음이나 반모음이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인 이제라의 에와 아래라의 에는 단모음 이가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아, 얘네가 지금 뒤에 반모음 이가 쓰였구나. 그래서 뒤에 영형태의 라가 온 거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의 이 뒤에 있는 이 에의 뒤에 있는 이 얘를 반모음 이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학생 가의 말을 볼게요. 학생이
가의 뭐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라가 어떤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걸 보니 애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집이라, 사이라, 불이라, 전체라, 곡대라에서 지금 뒤에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어서 영형태가 쓰인 단어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었죠? 불휘라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불휘라에서처럼 불휘라에서처럼 이제와 아래도 지금 어떤 형태의 그렇죠 영형태의 라라는 조사를 취하는 걸 보니 이 에 역시도 뒤에 반모음 이를 가진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여러분.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가,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우리가 앞서 본 서술격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서술격 조사, 주격 조사랑 환경이 똑같다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 1 같이 볼게요.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봤죠.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그러니까 받침으로 끝날 때 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일훔이라 얘를 보면 여러분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래요. 일훔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일훔 미음 받침 가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이라라는 주격조사의 형태가 온 겁니다. 자,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반모음일 때 우리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영형태의 라가 쓰였다는 거예요. 우두는 수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머리 보니까 지금 단모음 이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영형태의 라가 쓰여서 머리라가 쓰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이도 아닌 모음일 때, 이거 이외의 모음일 때는 모음 이만 있는 이가 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불은 살아계신 부채신이라. 자, 부처에 지금 여모음 쓰였으니까 여기에 이 라가 쓰여서 부채신이라. 여기 중간에 그 선어말 어미들이 여러 개 쓰였지만 이 라가 쓰였죠. 그래서 부채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2에 어떤 서술격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이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여러분 치는 우리 치아를 말하는 건데요.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니라는 말에 이라, 모음만 있는 라라고 보이니까 지금 얘는 니라는 말 뒤에 어떤 서술격 조사가 오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니는 여러분 뒤에 단모음 이가 왔으니까 어떤 형태의 서술격 조사 와야 돼요? 그렇죠. 영형태의 라가 와서 뭐가 돼요? 니라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 소라는 거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얘는 바래요, 바. 그러면 바 보면 아모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단모음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 왔을 때는 모음 이만 있는 이 라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와 이가 합쳐져서 배라가 됩니다. 자, 이 누는 다락이다라는 뜻인데 여기 다락 이라는 말에는 기역이라는 받침이 있으니까 어떤 서술격 조사의 형태가 와야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는 이 라가 와서 이 기역이 여기로 넘어가서 다락이라라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니라, 베라, 다락이라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15번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훈민정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고 선지만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말싸미와 홀배에 쓰인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대요. 말싸미에는 여러분 말쌈이라고 해서 앞말 받침이 있어서 동그라미 있는 이가 와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말싸미가 된 거죠. 홀배에서는 말할 바가 있어도 했을 때 이 바에 아 모음이니까 지금 모음만 있는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와서 이 배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라는 주격조사, 얘는 모음만 있는 이 주격조사 온 거니까 그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한이라의 하다.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이라의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고 얘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현대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형용사인데 동사랑 품사가 동일하다고 해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이 를과 세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대요. 여러분, 우리 아직 그 방점에 대해서 학습활동에서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방점은 강약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성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은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돼요. 해와 편안케 하고 저희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 쓰인 거라서 틀린 거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5번 볼게요. 날로 수매 했을 때 수매는 에였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 여기 쓰다에 그 명사형 어미 um이 쓰인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 떨어지고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 미음은 여기로 넘어가서 매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 해설 문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